강원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박복순 할머니라는 분이 낡은 기와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올해로 일흔이 된 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늘 똑같았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밭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옛날에는 이 집도 이렇게 조용하지는 않았다. 딸 민서, 사위 준호, 그리고 손자 민준이가 함께 살던 시절도 있었다. 저녁이 되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된장찌개 끓는 소리, 마당에서 노는 민준이의 웃음소리,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 그런 모든 소리가 이 집을 온기로 가득 채웠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다. 할머니의 귀에 들리는 것은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과 울타리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 가끔 마을 사람이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리지만 할머니 집의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정말 자식 복도, 손주 복도 없는 사람인가 봐. 할머니는 마당 한 구석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그 손에는 딸 민서가 어릴 때 입었던 분홍색 스웨터가 들려 있었다. 좀이 쓸어 구멍이 숭숭 뚫렸어도 할머니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몇 번이고 꿰매어 소중히 간직했다. 마을 사람들은 복순 할머니를 딸을 집에서 내쫓은 못된 할망구라고 불렀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도 소문은 제멋대로 퍼져나가 새로운 소문을 낳았다. 할머니가 딸 부부를 쫓아내고 급기야 손주까지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져 있었다. 그래서 이웃집 김씨도, 길 건너 이씨도, 그리고 이장님마저도 할머니와 거리를 두었다. 길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목례만 할 뿐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어제 할머니가 마을 입구에 있는 가게에 갔을 때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 컵라면 하나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서자 안에 있던 여자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이래. 박시댁. 자기 딸을 쫓아내다니 믿을 수가 없어. 손주도 내쳤다는 얘기야.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라면 값을 치르고 가게를 나왔지만 가슴이 따끔거렸다. 사실 할머니에게도 할 말은 있었다. 딸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딸이 스스로 나간 것이다. 사위 준호의 사업이 실패해 큰 빚을 진 후 민서는 엄마한테 패 끼칠 수 없어 라며 서울로 가버렸다. 할머니가 말려도 소용없었다. 엄마, 우리가 여기 있으면 엄마만 더 힘들게 할 뿐이야. 서울 가서 다시 시작할게. 그때 민준이는 아직 9살이었다.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가 갑자기 엄마 손에 이끌려 떠나갔다. 그날 밤 할머니는 아무도 없게 된 민준이의 방에 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장난감도, 그림책도, 할머니가 손수 떠준 털모자도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오후가 되면 할머니는 팻마루의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켰다. 요즘 자주 나오는 것은 옛날 노래뿐이다. 이미자의 노래가 흘러나오면 할머니는 의뢰 눈을 감고 따라 불렀다. 목소리는 떨리고 음정도 맞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외로움을 잊는 것 같았다. 때때로 라디오는 청취자들이 보낸 사연을 읽어주었다. 가족과의 이별 이야기나 사랑하는 이에 대한 마음을 담은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는 외로운 건 나뿐만이 아니구나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다. 말해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 해가 저물면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차렸다. 밥상에 오르는 것은 텃밭에서 캔 채소로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 그리고 약간의 나물뿐이었다. 옛날에는 내 식구가 둘러앉던 밥상이었지만 혼자 앉기에는 그 큰 상이 너무나 횡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나 민서가 좋아하던 생선조림을 할 이유도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민서의 방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 딸의 화장대와 옷장, 벽에 붙은 민준이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서랍에 넣어둔 민서가 남긴 편지를 꺼내 읽었다. 엄마, 미안해. 전부 내 탓이야. 준호 씨가 술 마시고 거칠어지는 것도 내 탓. 빚이 불어난 것도 내 비싼 치료비 때문이야. 더는 엄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민준이. 사실은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못하겠어. 준호 씨가 난폭해지면 민준이가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떠나는 게 분명 모두를 위한 길일 거야. 편지의 글씨를 읽을 때마다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적혀 있었다. 민서는 자신이 암이라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숨기고 있었다. 그 치료비가 사위의 사업 자금을 축냈고 그것이 준호의 사업 실패의 이유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진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세상을 떠난 딸을 위해서라도 그 비밀은 가슴 깊이 묻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설령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더라도 딸의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 이렇게 할머니의 외로운 날들은 반복되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이야기를 나눌 상대도 없었다. 그저 혼자만의 시간이 흘러갈 뿐. 그리고 할머니는 오늘도 민서의 분홍색 스웨터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다. 또다시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려던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였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이 시골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소리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대문 쪽을 보았다. 누군가 차에서 내리는 기색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안녕하세요. 박복순 할머니 댁 맞나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놀랐다.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황급히 앞치마의 먼지를 털고 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머리는 뒤로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그 여자의 눈빛은 무척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아라고 합니다. 동물 보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선아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할머니는 어리둥절했다. 동물 보호 단체라니. 그런 단체가 자신에게 무슨 볼일일까? 동물 보호요? 할머니가 되묻자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시작했다. 실은 급한 부탁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며칠만 개를 좀 맡아주시겠어요? 할머니는 더욱 놀랐다. 개를 맡아달라니? 왜 하필 나한테? 개를 나한테? 왜 저인 거죠?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실은 마을의 여러 집에 부탁드렸는데 다들 거절하셔서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할머니 댁을 소개해 주셨어요. 혼자 계셔서 시간 여유도 있고 마당도 넓다고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다. 결국 자신이 외롭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아의 다음 말이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사실 이 개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폐공장에서 구조되었는데 곧 새끼를 낳을 예정이에요. 그런데 저희 보호소에는 다른 개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몰라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찡했다. 곧 새끼를 낳을 개. 왠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옛날에 딸 민서를 낳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개는 지금 어디 있어? 할머니가 물었다. 선아는 환하게 얼굴을 밝히며 차를 가리켰다. 차 안에 있어요.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뒤따라갔다. 선아가 뒷좌석 문을 열자 커다란 이동장 안에서 흰색 털을 가진 진돗개가 조용히 몸을 말고 있었다. 배는 불룩했고 그 눈은 무척 온화하면서도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었다. 이름은 토리예요. 아주 얌전하고 품위 있는 아이랍니다. 선아는 설명했다. 토리를 본 순간 할머니의 마음에 무언가가 와닿았다. 왠지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나도 옛날에 저런 눈빛으로 내 아이를 품에 안았었지.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서를 지켜보던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때도 똑같이 불안하고 외로웠다. 며칠이나 맡으면 되는 거요? 할머니가 묻자 선아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출산하고 새끼들이 좀 안정을 찾으면 데리러 오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개를 키워본 경험은 별로 없다. 하지만 토리의 애처로운 눈빛을 보고 있자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럼 한번 해보지요. 다만 개 돌보는 건 잘 몰라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걱정 마세요. 필요한 건 전부 준비해 왔으니까요. 사료도,
물그릇도 잠자리 매트도 전부 차에 실려 있어요. 선아는 기쁜 듯이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토리를 할머니 집에 들여놓았다. 토리는 처음 보는 낯선 장소였지만 신기하게도 할머니를 경계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할머니의 냄새를 맡고 조용히 곁에 다가왔다. 신기하네요. 토리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잘 따르다니. 처음 봤어요. 선아는 놀라워했다. 할머니도 신기했다. 자기도 모르게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선아는 토리를 돌보는 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식사는 하루 2번, 물은 항상 신선한 걸로 준비해 주세요. 곧 출산할 테니 조용한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득 의문이 생겼다. 그런데 이게 주인은 없는 거요? 선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유기견이에요. 폐공장에서 발견됐을 때 이미 뱃속에 새끼가 있었어요. 아마 임신한 걸 알고 주인이 버린 거겠죠. 할머니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임신한 개를 버리다니. 생명을 품고 있는데 참 못된 사람들도 다 있구먼. 하지만 할머니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토리는 안심하고 새끼를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선아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말했다. 선아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토리와 단둘이 남았다. 토리는 마당 한쪽에 놓인 매트 위에 누웠고 할머니는 그 옆에 앉았다. 자신 이외의 생명체가 집에 있는 것은 아주 오랜만이라 어쩐지 이상한 기분이었다. 토리야, 당분간 같이 지내게 됐구나. 할머니는 토리에게 말을 걸었다. 토리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토리 걱정에 잠을 설쳤다. 한밤중에 출산이 시작되면 어쩌나 걱정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텅 비지 않은 집안의 기쁨을 느끼기도 했다. 토리의 작은 숨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위로받는 듯했다. 토리가 할머니 집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새벽, 할머니는 작은 신음소리에 잠을 깼다. 소리는 마당에서 들려왔다. 황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자 토리가 마당 한쪽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왜 그러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토리는 할머니를 보더니 매트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괴로워 보였다. 할머니는 선아의 말을 떠올렸다. 곧 진통이 올 거라고 했었다. 혹시 지금인가 싶어 토리를 유심히 살폈다. 숨이 가빠지고 자꾸 둥지를 틀 만한 곳을 찾고 있었다. 틀림없다. 출산이 시작되려 한다. 할머니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다. 깨끗한 수건을 끓는 물에 소독하고 따뜻한 물을 준비했다. 민서를 낳았을 때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다. 할머니는 토리를 안방으로 들였다.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었다. 장롱 앞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아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토리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는지 조용히 누웠다. 출산이 시작된 것은 해가 뜨기 전이었다. 할머니는 토리 곁을 지키며 지켜보았다. 신기하게도 토리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할머니 얼굴을 보며 안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첫 새끼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검은 털을 가진 새끼였다. 토리는 본능적으로 새끼를 하르며 돌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무척이나 신성해 보였다. 2마리, 3마리, 연이어 새끼들이 태어났다. 할머니는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닦아주고 토리가 편한 자세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마치 자신이 산파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장하다. 토리야, 정말 고생 많았어. 할머니는 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토리는 지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결국 총 5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다. 검은 아이 하나, 갈색 아이 셋, 그리고 토리를 쏙 빼닮은 흰색 털을 가진 아이 하나. 모두 건강해 보였고 곧장 어미젖을 찾기 시작했다. 출산이 끝난 후 할머니는 토리를 위해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었다. 토리는 고맙다는 듯이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그 순간 할머니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나자 할머니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새끼들의 울음소리에 잠을 깨고 토리의 상태를 살피고
신선한 물과 사료를 챙겨주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할머니 집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가게에서 만난 김씨는 댁에서 웬 울음소리가 나던데 뭐 키우시오? 라고 물었고, 마을 남자들은 늙은이가 강아지랑 같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 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실감이 들었다. 토리는 정말 좋은 엄마였다. 한시도 새끼들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돌봤다. 할머니가 다가가도 경계하기는커녕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달라는 듯이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도 강아지 돌보는 일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토리가 화장실 때문에 밖으로 나간 사이에는 새끼들이 춥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고, 때로는 젖을 잘 빨지 못하는 약한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따뜻한 우유를 먹여주기도 했다. 특히 가장 작은 흰색 털의 강아지는 할머니가 제일 예뻐했다. 다른 새끼들보다 몸집이 작아 젖싸움에서 늘 밀려났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그 아이만 따로 안아올려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너는 우리 민준이랑 참 닮았구나. 할머니는 흰색 털의 강아지를 보며 중얼거렸다. 민준이도 어릴 적 몸이 약해 할머니가 밤낮으로 곁에서 간호했던 기억이 났다. 일주일 후 새끼들은 눈을 뜨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눈동자가 점점 뚜렷해지더니 새끼들은 주변 세상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다가가면 아장아장 기어와 발가락을 핥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마을 입구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지만 그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이 민준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할머니의 손자 민준이가 혼자 걸어오고 있었다. 키는 훌쩍 컸고 조금 마른 듯 보였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보더니 한번 멈춰 섰다. 어색한 침묵이 둘 사이에 흘렀다. 할머니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기만 했다. 그때 집안에서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할머니, 저게 무슨 소리예요? 아, 그건... 할머니는 당황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민준이는 스스로 다가왔다. 강아지 소리 같은데. 민준이의 눈에 호기심이 어렸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응, 잠깐 맡아주고 있는 개들이란다. 민준이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잠깐, 봐도 돼요? 할머니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것은 오랜만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민준이는 토리와 새끼들을 보고 오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와, 작고 귀엽다. 하지만 이내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요. 저한테 전부 다 말해줬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저 그랬구나 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토리가 다가와 할머니의 손을 핥았지만 그 다정함이 오히려 더 서러웠다. 민준이가 떠난 후 며칠 동안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다. 손자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요. 그 말이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었다. 하지만 토리와 새끼들이 있었기에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새끼들은 날마다 쑥쑥 자라 이제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특히 가장 작은 흰색 털의 강아지는 할머니를 발견하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토리가 평소처럼 새끼들 곁에 있지 않고 마당으로 나가 울타리 근처를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연신 땅 냄새를 맡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토리야, 왜 그러니? 할머니가 다가가 물어도 토리는 대답 대신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행동이었다. 온순한 토리가 이렇게 경계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후가 되자 토리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다. 새끼들을 내버려둔 채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으려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말려도 소용없었다. 토리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토리야, 새끼들을 두고 어디 가려는 거니?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다. 어미개가 없어지면 큰일이다. 하지만 토리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밤이 되어 할머니가 잠시 집 안에 들어간 사이 일이 터졌다. 밖에서 토리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황급히 뛰쳐나가 보니 그곳에 토리의 모습은 없었다. 토리야, 토리야. 할머니는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마당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토리는 보이지 않았다. 울타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토리가 억지로 빠져나간 흔적이었다. 어미개가 없어진 것을 알아챈 새끼들이 불안한 듯 울기 시작했다. 특히 흰색 털의 강아지는 문 쪽을 바라보며 슬프게 울어댔다. 할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했다. 밤이 되어도 토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손전등을 들고 온 마을을 찾아 헤맸다. 토리야, 어디 있니? 목이 쉴 때까지 불렀지만 토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개를 찾아다니는 할머니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할망구, 개 한 마리 가지고 난리네. 강아지 죽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할머니에게 토리는 그저 개가 아니었다. 외로운 자신에게 온기를 준 소중한 가족이었다. 토리가 없으면 새끼들의 목숨도 위태로웠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토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새끼들은 젖을 먹지 못해 쇠약해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우유를 데워 먹이려 했지만 새끼들은 좀처럼 입에 대지 않았다. 이대로는 새끼들이 모두 죽고 말 것이다. 할머니는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다. 선아에게 전화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토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연락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마을 방송이 흘러나왔다.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금일 오후 2시경 마을 뒷산 계곡 근처에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한 명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민준 군, 15살, 키 168cm,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민준이다. 할머니의 손자가 실종된 것이다. 현재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수색 중이오니 이 학생을 보신 분은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계속되었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집을 뛰쳐나갔다. 새끼들을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민준이가 더 중요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민준이가 어디서 없어졌대? 뒷산 계곡 근처라던데. 거긴 위험한 곳인데. 사람들이 저마다 수군거렸다. 할머니는 한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제가 그 아이 할머니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할머니는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수색에 나섰다. 평소 할머니에게 등을 돌리던 사람들도 이때만큼은 협력해 주었다. 할머니, 위험하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뒷산 계곡은 험한 곳이다. 바위가 많고 깊은 곳도 있다. 민준이가 혼자 갈 만한 곳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다. 수색대는 계곡을 따라 민준이의 이름을 외치며 나아갔다. 민준아, 어디 있니? 목소리는 산에 메아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심각해졌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산속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가을밤은 춥다. 만약 민준이가 밤을 지새우게 된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다. 혹시 다른 곳으로 간 거 아닐까요? 누군가 말했지만 목격자들은 모두 민준이가 계곡 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할머니는 바위 틈까지 들여다보며 민준이를 찾았다.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아, 할미다. 어디 있니? 바로 그때였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멍, 멍. 그것은 절박하고 필사적인 울음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토리의 목소리다. 토리다. 토리가 어디선가 짖고 있어.
수색대원들도 그 소리를 알아차렸다. 저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봅시다. 모두가 개 짖는 소리를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소리는 계곡 깊은 골짜기 아래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 먼저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개 짖는 소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다. 토리가 나타난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왜 이런 때에 이렇게 위험한 곳에 토리가 나타난 것일까? 이봐, 아래쪽에서 소리가 들려. 앞장서던 소방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외쳤다. 계곡 깊은 골짜기 아래에서 토리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 토리가 민준이를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토리는 영리한 개다. 새끼들을 두고 갑자기 사라진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수색대는 밧줄을 이용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위험한 작업이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할머니도 함께 내려가려 했지만 소방대원이 말렸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손주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토리의 울음소리는 더욱 절박해졌다. 찾았다. 여기 사람이 있다. 갑자기 아래에서 외침이 들려왔다. 할머니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찾았구나. 학생 상태는? 위에서 누군가 소리쳐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대답이 돌아왔다. 위식은 없지만 호흡은 있습니다. 체온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민준이가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심각한 상태라는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위식이 없다니 얼마나 추웠을까. 걔가 학생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학생에게 바싹 붙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다. 토리가 새끼들을 두고 사라진 이유를. 토리는 민준이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구하러 갔던 것이다. 그리고 밤새 추위로부터 민준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구조 활동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민준이를 안전하게 끌어올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위 사이에 끼어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천천히, 천천히. 구조대장이 지시를 내렸다.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드디어 민준이가 끌어올려졌다. 위식은 없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도 보라색이었다. 심한 저체온증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민준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구급차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토리도 함께 끌어올려졌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고 털은 젖어 있었다. 하룻밤 동안 추위와 싸우며 민준이를 지켰던 것이다. 토리는 지쳐 보였지만 그럼에도 민준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이 개가 학생을 구한 겁니다. 한 소방대원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개가 아니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는 토리에게 달려가 힘껏 껴안았다. 고맙다. 토리야. 정말 고맙다. 토리는 지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구급차가 출발할 때 할머니도 타려고 했다. 하지만 차 안에 더 이상 공간이 없었다. 할머니,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나중에 병원으로 오십시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했다. 평소 할머니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도와주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서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이장님이 위로했다. 그나저나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걔가 사람을 구하다니. 병원에 도착하니 민준이는 응급실에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치료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급실 앞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할머니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심한 저체온증이었지만 개가 몸을 덮여준 덕분에 큰 위기는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위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곧 돌아올 겁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준이가 병실로 옮겨진 후 할머니는 침대 곁에 앉았다. 창백한 얼굴로 잠든 민준이를 보니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나 커서 얼굴도 어른스러워졌구나. 토리는 병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물은 병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연락을 받은 선아가 달려와 토리를 돌봐주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선아가 말했다. 토리가 민준 군을 찾다니 기적이에요. 걔의 후각이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밤이 깊어갈 무렵 민준이가 눈을 떴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던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민준아, 정신이 드니? 민준이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다. 여기가 어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할머니, 여기 어디예요? 병원이야. 산에서 다쳐서 구조됐단다. 할머니는 천천히 설명했다. 기억나니? 민준이는 조금씩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아, 맞다. 길을 잃어서. 그러다 그는 갑자기 놀란 얼굴을 했다. 그런데 하얀 개가 있었어요. 엄청 추웠는데 그 개가 저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게 토리란다. 토리가 널 구해준 거야. 토리요? 응. 할머니가 맡아주고 있는 그게 말이다. 민준이는 놀랐다. 그 개가 저를요? 그래. 토리가 널 찾아서 밤새도록 덮여주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민준이의 표정이 변했다.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할머니가 돌보는 개가 저를 구했다는 건 결국 할머니가 저를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민준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준호는 급히 달려오고 싶었지만 서울에서의 급한 업무가 생겨 바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는 전화로 민준이의 상태를 묻고 일이 끝나는 대로 바로 오겠다고 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복순 할머니와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이 있었다. 그동안 민준이에게 할머니 험담을 해왔기 때문이다. 민준이가 하루 더 입원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후 할머니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토리의 새끼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어미를 기다리며 불안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새끼들은 모두 한쪽 구석에 뭉쳐 있었다. 특히 가장 작은 흰색 털의 강아지는 아직도 울고 있었다. 할머니는 따뜻한 우유를 타서 한 마리씩 먹여주었다. 다행히 모든 새끼들이 건강해 보였다. 토리야, 아가들이 기다리고 있잖니. 할머니가 토리에게 말했다. 토리는 새끼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핥아주었다. 하루 만에 모자 상봉이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아직 진실을 모른다. 이 오해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병원으로 향했다. 토리도 함께 데려갔다. 민준이가 토리를 보고 싶어 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리를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게 하고 할머니는 병실로 올라갔다. 민준이는 훨씬 좋아져 있었다. 얼굴색도 좋아졌고 아침밥도 다 먹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민준이는 밝게 인사했다. 어제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몸은 좀 어떠니? 할머니가 묻자 이제 완전히 괜찮아요. 오늘 퇴원할 수 있대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는 안심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도 느꼈다. 이제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다. 민준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단다. 민준이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내 엄마 얘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아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가 있단다.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변명하시려고요? 아니야. 변명이 아니야. 정말이란다. 할머니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내 엄마도 그리고 내 아빠도 그렇게 말했겠지. 할머니가 너희를 쫓아냈다고.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해서 집에서 쫓아냈다고요.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다. 사위 준호가 손자에게 그런 거짓말을. 그건 사실이 아니란다. 민준아, 그럼 왜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손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오늘 병원에 오기 전 집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이걸 읽어보렴. 민준이는 의아한 얼굴로 편지를 받았다.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할머니한테 남긴 마지막 편지란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다. 민준이는 편지를 열었다.
익숙한 엄마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읽던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다. 엄마, 미안해. 준호 씨 사업 자금까지 내 치료비로 써버려서 암이라는 걸 숨기고 있어서 일을 더 크게 만들었어. 그 사람이 술 마시고 거칠어지는 것도 내 탓이야. 더는 엄마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민준이, 사실은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었지만 그것도 못하겠어. 준호 씨가 난폭해지면 민준이가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떠나는 게 분명 모두를 위한 길일 거야.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민준이는 더욱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정말 엄마가 쓴 거예요? 그래, 내 엄마가 집을 떠나기 전에 할머니한테 남기고 갔단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암이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몰랐지. 내 엄마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단다. 특히 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할머니한테 신신당부했었어. 할머니는 설명했다. 민준이는 다시 한번 편지를 읽었다. 이번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그럼 아빠는 거짓말을 한 거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빠도 힘들었을 게다. 사업은 망하고 아내는 병들고 그래서 할머니를 원망했을지도 모르지. 그래도 그렇다고 저한테 거짓말할 건 없잖아요.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응, 그건 잘못된 일이지. 할머니는 동의했다. 하지만 내 아빠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게다.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에 대한 원망도, 엄마의 죽음을 할머니 탓으로 돌렸던 것도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다. 할머니,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저 할머니를 정말 나쁘게 생각했어요.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쩔 수 없었지. 내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 할머니는 민준이를 위로했다. 민준이는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다.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병을 숨기고. 내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었단다. 할머니도 목이 메었다.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지. 그럼 할머니는 왜 사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 엄마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단다. 그리고 설령 내가 말한다 한들 누가 믿어주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왜 할머니가 외롭게 살았는지, 왜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피했는지. 할머니, 이제부터 저 자주 놀러 올게요. 민준이가 말했다. 여름방학 내내 할머니 집에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놀랐다. 정말이니? 네. 그리고 토리랑 새끼들도 이대로 계속 키워도 되죠? 제가 도울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퇴원 준비 다 되셨나요? 할머니와 민준이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고 할머니와 손자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토리를 보자마자 달려가 껴안았다. 토리야, 고마워. 네가 날 구해준 거구나. 토리는 민준이의 얼굴을 하르며 기뻐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한 순간이었다.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민준이는 새끼들을 보고 우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와, 작고 귀엽다. 특히 가장 작은 흰색 털의 강아지가 민준이의 발치에 다가와 핥아. 민준이는 소리내어 웃었다. 이해, 왠지 특별한데 그 아이가 너랑 제일 닮았단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도 어릴 땐 저렇게 작고 약했으니까. 민준이는 흰색 털의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올렸다. 이 아이 이름은 뭐예요? 아직 안 정했어. 네가 지어주렴. 저녁 노을처럼 따뜻하고 기운차 보이니까. 노을이는 어때요? 민준이가 제안했다. 할머니는 그 이름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좋구나. 노을이로 하자.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이는 매일 할머니 집에 놀러왔다. 서울에서 민준이와 살던 준호는
사실 반년 전부터 다른 일 때문에 우연히도 할머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이는 새끼들과 놀고 토리를 산책시키고 할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다. 오랫동안 조용했던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할머니 집에서 민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마당에서 강아지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토리가 민준이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온 마을에 퍼져 있었다. 그 할머니 댁개가 학생을 구했다면서? 내가 봤다니까. 밤새도록 학생을 덮여주고 있었다고 하더라. 신문에도 났다며? 대단한 개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어갔다. 길에서 마주쳐도 더는 예전처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주는 사람도 나타났다. 가게에서 만난 김 씨도 달라졌다. 복순 씨, 그게 정말 영리하네. 우리 손주한테 한번 보여줘도 될까? 그럼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토리도 친구가 오면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 후, 선아가 다시 찾아왔다. 약속의 시간이 온 것이다. 할머니, 토리와 새끼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각오는 했지만 막상 헤어지려니 가슴이 저려왔다. 토리와 새끼들은 이제 할머니의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정말 데려가야만 하는 거요? 토리만이라도 여기에 있을 순 없나? 할머니는 아쉬운 듯 물었다. 선아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토리는 유기견이라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새끼들도 입양 가정을 찾아야 하고요. 그때 민준이가 달려왔다. 네? 토리를 데려간다고요? 민준이는 당황했다. 안 돼요. 토리는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민준아, 이해해드려라. 그게 처음 약속이었잖니. 할머니는 민준이를 타일렀지만 민준이는 납득할 수 없었다. 할머니, 우리가 토리를 키울 수는 없어요? 민준이는 필사적으로 부탁했다. 저 용돈 모아서 사료값 낼게요. 입양 절차를 밟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마을 분들이 납득하실지 개를 여러 마리 키우면 이웃에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선아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노을이만이라도요? 민준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노을이는 정말 작고 약해서 다른 곳에 가면 큰일 나요. 그때 이장님이 찾아왔다. 박 할머니, 잠깐 괜찮으시오? 이장님의 표정은 엄격했다.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개들을 이대로 계속 키울 생각이시라고요?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니요? 할머니가 물었다. 우선 위생 문제, 그리고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 또 만약 마을 아이를 물기라도 하면 책임 문제도 생깁니다. 마을 규약상 가축 사육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민준이가 반박했다. 토리는 저를 구해준 은인이라고요. 그건 알지만 개인적인 감정과 마을 전체의 일은 또 다른 문제지.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토리가 민준이를 구한 일로 잠시 주목받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할머니가 물었다. 모든 개를 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장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때 민준이가 일어섰다. 안 돼요. 토리네를 데려가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이웃과 잘 지내야 했다. 민준아,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을 사람들과 싸우면서까지 이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단다. 민준이는 절망적인 기분이 되었다. 하지만 갑자기 민준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서더니 마을 회관 쪽으로 달려갔다. 민준아, 어디 가니? 잠시 후 민준이가 돌아왔다. 그의 뒤에는 여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김 씨도, 이 씨도, 그리고 다른 이웃들도 있었다. 이장님, 잠깐만요. 김 씨가 말했다. 저희끼리 얘기해봤는데 토리는 이 마을의 영웅입니다. 사람을 구한 개를 쫓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고 말고 이 씨도 동의했다. 그리고 요즘 박 할머니 댁이 무척 밝아졌어요. 손주 웃음소리도 들리고 말이야. 민준이는 희망에 찬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마을 분들이 도와주신대요. 할머니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랫동안 자신을 피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위해 나서주고 있었다. 이장님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조건부로 허락하지. 대신 잘 돌보고 수를 너무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선아가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토리와 새끼 한 마리를 할머니께서 키우시는 건 어떨까요? 나머지 새끼들은 저희가 입양 가정을 찾겠습니다. 단, 정식 입양 절차는 필요합니다. 정말요? 토리랑 노을이를 키울 수 있다고요? 민준이는 펄쩍 뛰며 기뻐했다. 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선아가 말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소중히 키울게요. 민준이는 대답했다. 민준이는 기쁜 듯이 할머니에게 안겼다. 할머니, 해냈어요. 토리랑 노을이를 이대로 키울 수 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손자의 사랑, 그리고 토리라는 가족,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다. 마을 아이들이 매일 토리와 노을이를 보러 놀러왔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소문이 퍼지자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씩씩하게 인사하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토리는 아이들을 보면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고 작은 몸집의 노을이는 아이들 주위를 총총거리며 뛰어다녔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밝아졌다. 오랫동안 텅 비었던 집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다. 마치 민준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할머니, 노을이가 제 손가락을 핥아요. 토리, 공놀이도 할 줄 알아요.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집을 채웠다. 김씨도 자주 손주를 데리고 놀러왔다. 복순씨, 우리 손주가 매일 토리 보고 싶다고 졸라대. 언제든 오세요. 토리도 친구가 오면 좋아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확연히 달라졌다. 길에서 만나면 적극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밭에서 난 채소를 나눠주기도 했다. 박 할머니, 상추 좀 가져가시오. 토리 간식으로 닭가슴살, 조금이지만 드세요. 무엇보다 민준이의 변화가 가장 컸다. 옛날에는 여름방학에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지만 이제는 할머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빠, 할머니한테 사과하세요. 어느 날 민준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준호는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민준이가 민서의 편지를 보여주자 놀랐다. 이거 정말 민서가 쓴 거냐? 네, 엄마 글씨예요. 아빠가 할머니를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민준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후 준호도 할머니 댁을 찾았다. 어색하지만 꼭 필요한 재회였다. 어머님, 죄송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그저 화만 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준호야, 자네도 힘들었겠지. 할머니는 사위를 용서했다. 다 지난 일이야. 민준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면 그걸로 됐다. 토리와 노을이는 할머니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밤에는 마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특히 노을이는 할머니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노을아, 너는 정말 우리 민준이랑 꼭 닮았구나. 할머니는 노을이를 껴안으며 말했다. 노을이는 애교를 부리듯 할머니의 얼굴을 핥았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다. 토리가 민준이를 구한 이야기가 신문에 실려 유명해졌기 때문이다. 할머니, 잠시 이야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취재요? 할머니는 망설였다. 토리가 어떻게 민준 군을 구했는지, 그리고 지금 할머니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많은 분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민준이의 격려에 취재에 응하기로 했다. 할머니, 토리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기사가 실리자 더 많은 사람이 할머니 댁을 찾았다. 동물보호단체에서도 감사의 연락이 왔고 멀리서 견학을 오는 사람까지 나타났다. 할머니, 유명인사 다 됐네요. 민준이는 기쁜 듯 말했다. 토리도 유명한 개가 됐고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기쁜 것은 이런 관심이 아니었다. 매일 집에 놀러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웃들과의 따뜻한 인사,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와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할머니는 툇마루에 앉아 토리와 노을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을이는 이제 제법 커서 어미 토리와 함께 뛰어다녔다. 신기한 일이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다.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았을 뿐인데.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민준이가 왔다. 할머니, 다녀왔습니다. 토리와 노을이는 민준이를 발견하고 기쁘게 달려갔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토리 이야기했어요. 애들이 다들 대단하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기쁜 듯 말했다. 저녁, 할머니와 민준이는 함께 밥을 먹었다. 토리와 노을이도 곁에서 조용히 기다렸다. 옛날에는 혼자 먹던 밥상이 이제는 여러 가족으로 북적였다. 할머니, 다음 주 주말에도 올게요. 민준이가 말했다. 토리랑 노을이가 기다릴 거예요. 그래, 언제든 오너라. 할미도 기다리고 있을게. 할머니는 행복했다. 밤이 되어 민준이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토리와 노을이와 함께 마당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민준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토리, 노을아, 또 봐.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할머니는 조용한 마당에서 토리를 껴안았다. 고맙다, 토리야. 네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이어준 거야. 토리는 대답하듯 할머니의 얼굴을 핥았다. 노을이도 할머니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애교를 부렸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민서야, 이제 괜찮다. 민준이는 이 할미가 잘 지켜볼게. 그러니 너도 편히 쉬렴. 이렇게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토리와 노을이와 산책하고 마을 아이들과 놀고 민준이가 오기를 기다리는 생활.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았을 뿐인데 세상이 나를 안아주었다. 그것은 토리가 가져다준 기적이었다. 외로웠던 할머니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토리와 노을이,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